이제 주변에서 기본 검진 플러스 뭘 해야 되는 거를 항상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네. 만약에 60대 남자다. 그러면 네. 주로 뭘 추천하나요? 대장내시경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세쯤 되면은 암 말고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상동맥, 터키아 CT 이런 검사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봐. 동의합니다. 김철증 이름은 낳는다. 의학 전문 기자 김철증입니다. 요즘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막상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어떤 항목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의 모든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서울검진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강북삼성 서울검진센터가 국내 단일 기관에서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좀 받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실제로도 이제 주변에서 건강검진의 중요성들을 많이 인식하시고 좀 늘고 있는 추세로 느껴지고요. 지금 한 퍼센트로 75% 정도 되거든요. 전체 그 네. 성인의 약 75%는 75% 정도로 추정하고 그럼 있고요. 엄청 많이 받는 건데. 이제 주변에서 기본 검진 플러스 뭘 해야 되는 거를 항상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네. 만약에 60대다. 네. 60대 남자다. 그러면 네. 주로 뭘 추천하나요? 암 검진을 조금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대장내시경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만약 흡연자다. 그러면은 폐암 검진. 이제 요즘은 엑스레이만으로 폐암 검진을 하진 않고요. 저설량 폐 CT라고 해서 설량을 많이 줄인 CT 검사로 폐암 검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세쯤 되면은 암 말고도 심혈관 질환 네,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심혈관 질환은 사실 이벤트잖아요. 그 이벤트 때 딱 진단 이벤트가 터졌을 때 가는 건 이제 응급실인 거고, 그 전에 내가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어떤 정도로 진행되는지 보려면은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걸 보면 이제 혈관 상태를 이제 모든 혈관을 대표해서 혈관을 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심장 혈관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검진센터 할 수 있는 거는 뭐 관상동맥, 터키아 CT 이런 검사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도 많이 검진하잖아요. 네. 근데 딱 기본만 하면 돼요, 젊은 친구들은? 보통 이제 젊다고 하면 20, 30대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연령대도 시작해야 되는 암 검진 딱 한 종류가 있어요. 여성인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 그거 이제 국가암 검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암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만성질환 같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 나중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의 검진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 강북삼성병원 우리 이 센터장님 모신 이유가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 관련 논문이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어요, 여기서.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CT에서 점수가 높다, 그러니까 네. 석회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폴립도 많더라. 뭐 이런 네. 짝짓기 질병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석회화가 있는 분들은 대장 폴립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석회화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대장 내시경 안 하면 대장 내시경을 권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봐라.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오면 50세 이상에서는 저희는 보통 권하거든요. 이제 국가암검진에서는 대변에서 왜 그 피가 섞여 나오는지 보는 자멸 대변 검사를 자멸 하죠. 검사를 하는데, 그건 이제 암이 생긴 다음에 찾아낼 수 있는 검사고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장내시경을 하면 장점이 용종을 미리 찾아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암 전 단계에 암이 될 만한 씨앗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대장내시경을 보통 권고를 하고,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 대장 내시경 준비 2리터씩 마시는 거죠? 네, 3리터짜리도 3리터, 있고요. 예. 알약도 있습니다. 예. 알약 한 30개 정도를 아, 나눠 알약 먹으면 알약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 전립선암이 또 요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암 검진은 어떻게 하나요? 전립선암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는 혈액 검사예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보고, 그 수치가 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매년 검진을 했는데 계속해서 수치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다거나 이럴 때 이제 전립선에 이상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 암이든 염증이든 이 세포가 망가지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수치가 이제 혈액 속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근데 이제 남성들은 전립선 암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그렇게 선호를 그래? 하시더라고요. 네.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
부피 이런 것들을 보고 비대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체크하고 간혹은 초음파 검사에서도 암이 진단되기도 하거든요. 그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성도 그 자궁 경부암뿐만 아니라 자궁암이나 난소암에 대한 공포들이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성암 검진은 이제 기본 검사는 자궁경부암 검진인데 그거는 이제 자궁경부 입구를 세포로 긁어서 검사하는 거고 국가암 검진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20대부터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궁과 난소를 보려면 초음파를 봐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부인과 초음파 검사라는 거를 보통은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자궁 내막을 보니까 자궁 경부암 말고요. 자궁암을 진단할 수 있고 양쪽에 있는 난소도 보니까 난소암도 진단할 수 있는데 이 난소암은 조금 어려운 게 난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뭐 배란하고 이렇게 약간 열려있는 기관이어서 그런지 이게 덩어리가 지기 전에 이미 이제 복강에 아주 좁쌀처럼 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복수 차서 진단되고 진단 당시에 삼삭이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지금 뭐 자궁 경부암은 사실은 좀 조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높은데 자궁암이나 난소암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검진, 부인과 검진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죠.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 유방암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음파 검사를 하는 권장할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방 엑스레이 검사가 기본 검사고요. 그걸 해야 미세석회 같은 그런 이제 유방암과 관련된 소견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동양인은 이제 유방이 조직이 치밀한 치밀 유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초음파를 해야만 보입니다. 유방 엑스레이만 해가지고는 너무 하얘가지고 병변이 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초음파를 같이 병행하시라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건강검진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검사를 하면 좋나요? 보통 이제 기본 검사는 다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이제 임신을 준비한다고 하면 특별히 좀 추가해야 되는 검사가 있는데 풍진 항체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몸에 막 발진 생기는 건 감염병인데 그거가 임신 중에 생기면 태아에게 치명적인 기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나에게 풍진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만약 없다. 그런 풍진 백신을 미리 맞고 그리고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임신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한테 예. 인지기능 검사도 해요? 검진에서? 국가에서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특정 연령대에 오면 그 검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인지기능 평가하는 그런 설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근육의 양이잖아요. 네. 그럼 현재 그 사람의 근육의 양도 검진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디폴트로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감소증이랑 골다공증이랑 같이 하겠네. 아, 그건 좀 따로요? 따로인데요. 따로인데 임피던스 검사로 체성분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봐. 네. 인지기능, 동의합니다. 근감소증, 네. 골다공증 요 세 개. 65세가 넘어가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독립생활이 가능한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독립생활이 가능하려면은 스스로 거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도움 없이 스스로 거동할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은 어디 뭐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제 넘어졌는데 마침 골절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거동을 스스로 못하니까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인지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면 그것도 독립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건강검진에서 인지기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갑상선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계상으로는 암 발생 1위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강북삼성병원에선 검진센터에서 갑상선암 검진을 어떻게 하나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이제 본인이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해로운 검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치료할지 말지 여부는 또 전문의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간혹은 갑상선암 중에서도 진행도 빠르고 굉장히 공격적인 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전이 되고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갑상선암을 검진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주변에 갑상선암이 진짜 많아가지고 언제부터 하면 좋나요? 의학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꼭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만져지는 게 있거나 목소리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갑상선 초음파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건 이제 이미 증상이 생긴 이후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그냥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검사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유전자 검진으로 많이 하는 검진센터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예. 이 유전자 검진은 뭐예요?
유전자 변이가 가계에서 쭉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가계들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똑같은 질병에 막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특정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것도 이른 나이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타고난 유전자가 어떤지를 검사를 해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끔 이제 검진을 이른 나이부터 우연히 이제 변이 양성 이렇게 나오면은 유전 클리닉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양에서 떨어져 나온 종양 DNA가 이제 혈액을 타고 돌 때 그걸 이제 추출해서 암을 거꾸로 진단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미량이기 때문에 그게 막 조기에 암을 발견한다 이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암이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잘 발견이 되고요. 조금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그 혈액암 중에 림프종이라고 있거든요. 림프종은 검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몸에 어디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이 나와서 그분한테 이제 통보를 해드렸는데 몇 개월 뒤에 이제 림프종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목에 발생의 우려가 나왔는데 네네네. 나중에 그분이 림프종이 생겼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야. 경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유효하구나. 요새 그 검진에 AI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AI 검진은 뭐예요? 예를 들면 심전도 기반 AI 검사가 있거든요. 심장이 펌프잖아요. 이렇게 짜는데 원래는 이 수축 기능은요. 심장 초음파를 대봐야 이게 실시간으로 얼마나 수축되는지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심장 초음파가 아니면 진단할 수 없는 영역인데 흔히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좌심실 수축 기능 부전을 AI로 예측하는 그냥 심전도 검사를 하나 하고 바로바로 한 10초 만에 돌아가니까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검사하자마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심전도를 하나 찍었는데 보통은 뭐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나 없나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AI가 그거 말고 있나 없나 말고 수일 후에 그러니까 수일 이내에 잠시적으로 부정맥이 생길 확률을 예측하는 이런 솔루션도 있어요. 이게 이제 AI 영역인 거죠.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있는 질병을 찾아내는 개념인데 이제는 있을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이게 주변에서 검진센터를 검진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검진과 검진 사이에 간격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암이 발생해서 진행한 경우죠. 사이암이라고 부르는데요.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좀 운이 좋지 않은. 그리고 또 뭐 건강검진으로 발견할 수 없는 암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꽤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췌장암, 방광암 이런 암들, 이제 췌장, 방광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검진에 있는 검사만으로는 그 암을 발견하기 적절하지가 않아요. 방광은 이렇게 주머니같이 생겼잖아요. 그거는 내시경을 넣어서 직접 카메라로 봐야지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데 우리가 방광 내시경을 검진센터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 췌장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암인데 근데 이것도 초음파 검사가 췌장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다 보이지도 않아요. 일부 조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췌장암은 조기에 진단하는 건 어렵겠다. 그러면 건강검진 받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이 먹고 있는 약물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내시경을 할 예정이신 분이라면은 그 출혈 경향이 있는 약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치의와 미리 상의해서 뭐 중단을 해야 될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금식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 위고비가 너무 대세다 보니까 위고비를 맞고 위장에 음식물 체류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금식 시간을 잘 지켰는데도 음식물이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이야 이거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고 계신 분들은 금식 시간을 길게 더. 네, 조금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이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한 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궁금증을 해결할 팩트체크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CT를 많이 찍으면 몸에 해롭다. OX. 가운데 세모하겠습니다. 방사선 노출이라는 게 과도하게 많이 되는 경우에는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방사선 노출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CT 같은 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본인한테 필요한 경우에는요. CT 검사를 받으시는 게 이득이 훨씬 큽니다.
최근 그리고 CT 장비들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 선량을 많이 줄여서도 잘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검사는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구독자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건강검진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데 무조건 비쌀수록 좋다. OX? 네, X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요, 비용보다는 본인한테 필요한 항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마침 나에게 필요한 검사가 고비용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용이 비싸더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질 관리가 잘 되는 병원, 예를 들어 숙련된 의료진이 있고 또 장비도 질 관리가 잘 되는 병원들은 조금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조금 더 고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다 꼭 좋은 검진은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검사 항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팩트 체크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이른 나이에 검진을 해도 좋다. 옵니다. 그런데 그 가족력이라는 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유전성 암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 그거는 조금 일찍 시작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뭐 20대에서부터 일찍 발병이 되기 때문에 유전 클리닉에 상담받고 더 일찍 검진을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거 말고 가족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좀 있다. 그거는 그분이 생긴 나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90살 돼서 뭐 암 생겼는데 그거가 어떤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분이 이제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젊은 나이에 이제 암이 걸린 가족이 있다면은 본인은 그 검사를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내가 고위험군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그런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검증이 된, 연구로 다 검증이 된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장암 같은 경우는 있고요. 내 직계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으면은 보통은 50세 건강검진 시작하는데 10년 정도 앞당겨서 40대부터 시작하라고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을 해야 치료 효과가 좋고 훨씬 더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우연히 조기에 뭔가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난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건강검진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구나. 잘만 활용하면은 미래의 질병까지 예측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러면 안 된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정현수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서울검진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